앞선 2021 하노버 메세 동향에 대한 강연 잘 들으셨나요? 올해 하노버 메세의 큰 테마는 산업전환,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메이션이었습니다. 산업전환의 주요 트렌드 중 하나는 제조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 4.0입니다. 인더스트리 4.0은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인 2011년 4월 독일 하노버 메세 개막식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겔 독일 총리가 처음 언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은 개인 맞춤형 생산 방식입니다. 코스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대량 생산 방식을 탈피해 맞춤형이지만 대량 생산 방식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의 제품을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제조 시스템이 사물 인터넷,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첨단 설비로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혁신 전도사 및 실천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카이스트 이경상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더스트리 4.0의 혁신 트렌드를 주제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이스트의 이경상입니다. 오늘 팬데믹 이후 인더스트리 4.0의 혁신 트렌드, 팬데믹 이후 과연 우리는 인더스트리 4.0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업이라는 건 혁신을 밑밥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객이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되죠. 경쟁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우리도 또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변하면 또 우리도 변해야 돼요. 근데 혁신보다 더 위에 있는 건 뭘까요? 바로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전략이죠. 근데 이번 팬데믹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체인지가 나머지 커스터머와 컴피티터를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상 초유의 일을 겪은 팬데믹,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줬고요. 이 영향에 의해서 기업은 전략적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인더스트리 4.0도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변화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제조업, 특히 B2B 업체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이 전체적으로 90%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제품을 만들면 컨벤션이나 컨퍼런스에 가서 우리 거를 발표하고 거기서 새로운 바이어를 만나서 거기서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그리고 우리의 제품을 납품하고 가서 설치하고 교육하고 AS하는 이런 활동들이 모두 멈춰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당히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맞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인더스트리 4.0은 어떻게 추진되었을까요? 정말 기업들이, 특히 B2B 기업들은 인더스트리 4.0을 기업의 최우선 과제로 놓은 기업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어, 또는 정부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니까 우리도 받아들여서 하자,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던 기업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죠? 활동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준비된 기업은 작년 팬데믹 기간 동안 5배 성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기업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움직일 수 있었던 기업들은 굉장히 큰 기회를 맞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2021년에 팬데믹 이후에 이제 저점에서 새롭게 변하는 시점에 우리도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가트너 그룹이 작년 말에 글로벌 CEO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에는 이제까지 한 100여 년의 기업 역사에서요, 거의 대부분 CEO들은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제 위기와 위험 속에서는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일단 비용 절감을 하자, 효율화를 하자,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응대를 했는데요. 이번 팬데믹은 완전히 다른 놀라운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우리가 록다운이 되는 세계가 멈춰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오픈이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바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지 않습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딱 열었더니 질병과 각종 근심이 가득 세상에 찼어요. 마지막 노크 소리가 뭐였습니까? 바로 희망이죠. 바로 백신이 나오면서 우리는 리오프닝 되겠다라는 그런 시점에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뉴 노멀로 전개가 돼서 향후에 어떤 전략적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일 거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CEO들은 5가지 R을 써놨는데요. 맨 밑에 보면 우리는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 리타이어. 그 다음에 원가를 절감해야 되겠다. 리듀스. 그 다음에 원래 수준으로 가야 되겠다. 리턴. 이런 부분이 당연히 많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됐는데 기존 경제위기의 설문조사와는 다르게 여기에 관련된 게 11%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년 같으면, 예전 위기 같으면 이 부분이 거의 8, 90%를 차지했는데 말이죠. 거꾸로 숫자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뭐를 하기를 원할까요? 바로 올해부터 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리스케일 하겠다. 리인벤트 하겠다는 거예요. 자, 리스케일은 뭡니까? 자기 산업을 뛰어넘어서 업과 업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20%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신기술에 의해서 나의 프로세스와 서비스를 완전히 재고안하겠다, 재발명하겠다라는 리인벤트가 57%의 비율을 차지했다는 건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 CEO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지금 붉은색으로 네모 박스를 쳐놨잖아요. 자, 팬데믹은 위험하잖아요. 근데 위험 관리하겠다는 게 예년에 비해서 거꾸로 34%가 줄었어요. 이 표에 보시면 녹색으로 세모표가 위로 돼 있는 부분은 팬데믹이 오기 전보다 높아졌다는 수치고 거꾸로 붉은색으로 역삼각형으로 돼 있는 건 팬데믹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데 위험 관리하겠다는 게 오히려 낮아졌다는 거예요. 또 효율성과 생산성, 원가 절감하겠다. 이것도 거꾸로 팬데믹이 오기 전보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수치죠.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맨 왼쪽에 보면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뭘로? 디지털 기술로 성장을 하는 쪽을 택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새로운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에 IT 했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아니고 디지털 테크놀로지, 다시 말하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축적하고 전달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 정보 기술이 아니고 이제 디지털 기술, 다시 말하면 6개의 촉발 기술이죠. A, B, C, D, E, F. 첫째 A는 뭘까요? AI 로봇. B는 뭘까요? 블록체인. C는 크라우드가 아닌 크라우드 엣지. D는 디지털 데이터, 센서를 달아서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E는 에코 플랫폼. F는 5G죠. 이러한 6개의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산업을 재탄생시키고 자기의 서비스를 다시 만들어내겠다는 의욕이 거의 77%를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뭐예요? 내가 선두에 서든지 아니면 발빠르게 따라잡겠다. 왜 그럴까요?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라이제이션, 인더스트리 4.0의 속도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1월 달에, 금년 1월 달에 열린 CE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2개월 동안, 2년 동안 이루어질 인더스트리 4.0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10배가 빨라졌다는데 우리 미래학자들은 디지털라이제이션, 4차 산업혁명 또는 인더스트리 4.0이 팬데믹이 오기 전과 팬데믹이 온 다음이 최소한 2배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그만큼 어마무시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들의 변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과 같은 정책을 펴고 5G를 깔아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에 의해서 가속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더스트리 4.0은 2가지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위험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00점 백승하려면 지천지지하고 지피지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천지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는 기회와 위험 요인이 존재하죠. 지피지기를 하게 되면 적과 나를 비교해서 나의 강점과 약점이 드러나게 돼요. 근데 이번 팬데믹은 위기 상황이지만 위협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팬데믹이 가져온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선점할 거냐. 그 다음에 나의 약점을 만회해서 어떻게
기회를 잡아낼 거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4.0도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사업 기회, 그다음에 업과 업이 무너지는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전략적 관점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금년에 들어서 맥킨지 컨설팅이 400개 이상 기업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더스트리 4.0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88%가 팬데믹 위기 동안 그동안 했던 인더스트리 4.0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변하려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는 40%밖에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인더스트리 4.0이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축을 변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맥킨지 컨설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첩하고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까지보다 훨씬 많이 원격 작업과 협업 기술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공급 체인망이 무너지면서 공급망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관점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인더스트리 4.0의 추진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에 앞서서 우리가 변화해야지만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5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변화를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언제 어디서나 운영되는 워킹 스타일의 인더스트리 4.0이 추진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원격에서 만나지 못하는 바이어들, 만나지 못하는 협력업체들과 소통해야 될 필요성이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글로벌 연결과 소통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이 집에서 일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 재택 원격 프로세스를 더 정비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뭘까요? 갑자기 어느 한 공장이 격리가 되고 우리 직원이 또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앞으로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현상은 쉽게 백신이 나왔다고 한 번에 만회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단 없이 일할 수 있는 플랜 B를 항상 가져야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워킹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증가하는 원격 협업에 대한 크라우드 도구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 중심 시대에서 이메일로 소통하는 시대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줌이라든지 웹엑스라든지 관련된 새로운 플랫폼으로 일하는 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업들의 리더와 또 핵심적으로 외부와 소통하는 인력들은 특히 더 이러한 줌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거기서 소통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원격에서 민첩하게 협업할 수 있는 크라우드 베이스의 그러한 협업 도구들을 갖춰야 이제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AI와 인간 결합의 하이퍼 오토메이션. 이 말은 뭐 프로세스 자동화라고도 부르고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부르지만 하여튼 코로나19 이후에 모바일 포스트에서 디지털 포스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인간 중심으로만 일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연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RPA와 같은 특정 어느 한 분야를 인공지능이 아예 맡아서 하든지 또 하나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과 서로 협력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플랜 B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지스틱스, 물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번에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업무로드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에요. 여기에 팬데믹 기간 동안
그로서리 패킹 로봇과 같이 이제 크라우드 엣지 베이스로 물류 현장이 로봇들이 움직이는 현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의 오카도 물류 현장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문을 하면 바로 주문하자마자 로봇들이 움직이면서 내가 주문한 물건을 바닥에서 피킹해가지고 그것을 포장할 때까지 4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들이 그것을 잡아가지고 해당 데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또 아랫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1월 달에 제너럴 모타스가 선보인 바로 브라이트 드롭이라는 새로운 모빌리티죠. 바로 현장에서 로봇들이 가져다 준 것을 가지고 작업 요원들이 해당되는 움직이는 팔레트에 집어넣게 되면 인공지능이 그 어느 팔레트에 어느 선반에 어느 물건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페덱스가 GM과 같이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했는데 페덱스에 지금 보시는 트럭에다가 자동화된 걸 이 선반들을 딱 넣게 되면 바로 인공지능은 어느 트럭에 어느 제품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동 상황에 따라서 이 운전자와 함께 이동 루트를 움직이게 되고 그것을 원활하게 배송하게 하는 이런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새로운 방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QA라든지 이런 하이퍼 오토메이션과 같은 도구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유연하게 플랜 B로 사람들이 격리되더라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코드 두 번째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조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해서 빠른 피보팅 능력을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이 피보팅이라는 게 팬데믹 이후에 이 인더스트리 4.0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추세인데요. 피보팅은 뭘까요? 여러분 농구에서 보시면 농구공을 튕기다가 상대방 선수를 만나면 딱 했다가 속이면서 빠르게 이동하는 능력을 우리가 피봇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팬데믹 이전에는 ERP라든지 SCM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죠? 아주 굳건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걸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가장 그것이 우리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한 낙농 제조업체에서 낙농업계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고객은 누구였냐 하면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회사라든지 이런 단체 식당에게 납품하는 그러한 제조업체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서 바로 그러한 단체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멈춰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재택으로 일하면서 B2C가 갑자기 뜨게 된 거예요. 자, B2C에서는 물건이 모자라서 못 팔고 있는데 이 자기네가 B2B에서는 벌써 수요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B2B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품의 포장 단위가 다르잖아요. B2B는 포장이 크고 이쪽은 포장이 적습니다. 또 일하는 시간도 달라요. 바로 이러한 B2B 시장은 단체 시장은 주중이 바쁜데 이런 B2C 시장은 주말이 바빠요. 일하는 시간도 다르죠. 납품해야 되는 것도 다빈도로 납품해야 돼요. 한 번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니까 모든 것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만든 시스템은 뭡니까? 굳건하게 우리가 성곽의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바로 크라우드 베이스로 바꿨다는 거예요. 크라우드 기반으로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 빠른 피보팅이 가능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줄을 몰라요. 그래서 보다 개인화된 어플리케이션, 또 미리 조합된 여러 가지 컬렉션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레고 블록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피봇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인더스트리 4.0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고객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장비를 어떻게 AS를 해줄 거예요? 바로 디지털 트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은 뭡니까? 물체에 센서를 달고 가상 공간에서 인공지능이 그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AS라는 건
mean time to failure, 일정 시간 동안 어느 정도 불량이 날 건지를 알고 정기 점검을 주로 해왔어요. 근데 이런 정기 점검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납품한 제품이 고장이 날 확률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물체에 센서를 달고 그것을 원격에서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거죠. 근데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무 부하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엣지단에서 이상이 있는 신호만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사전적인 정기 점검을 원격에서 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미리 점검을 시키는 이러한 방식으로의 대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코드는 뭘까요? 바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런 것을 가지고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고객의 욕구가 변하면서 다른 시장의 기회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의 역설이죠. 질병에 의해서 새로운 시장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5가지가 주요 핵심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옴니 채널 비즈니스예요. 다시 말하면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모델이 아니고 월마트 모델이 뜨고 있다는 거죠. 월마트는 뭡니까? 오프라인에 온라인을 집어넣고 다시 거기에 가상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집어넣은 이러한 새로운 옴니채널 서비스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들을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지구의 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다양한 세계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뭐가 논의됐죠? 자, 앞으로 지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뭐였습니까? 2배를 더 높이겠다 그랬어요. 일본의 스가 총리도 우리 환경에 재생에너지를 2배를 더 빠르게 하겠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기존에 하는 것보다 2배를 빠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린 뉴딜에 대한 새 환경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빠르게 뜬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뜰까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요, 여기에 4년간 2천조 원을 붓습니다. 2천조 원. 전 세계에 재생에너지 기구 협회가 있어요. 이레나라고 하는데 이 이레나는 뭐라 그러냐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일자리를 위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자라고 외쳤고 자그마치 10년 동안 10조 원의 시장이 뜹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8조 원을 금년에 투입합니다. 이 시장은요. 굉장히 큰 시장으로 발전하고 여기에 다양한 인공지능이라든지 다양한 기술로 발전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번에 DIY 헬스케어, 다시 말하면 인간 의사 중심의 시장이 아니고 내가 선제적으로 질병에 안 걸려야 되겠다. 특히 이번에 많은 사람이 죽은 4대 기저질환, 뭐 당뇨, 그다음에 심장병 이러한 기저질환을 내가 이제는 아프면 안 되는 미리 예방하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에 관련된 식품 시장, 예방에 관련된 운동 시장, 그리고 예방에 관련된 IoT 시장 이런 시장들이 커져서 바로 이 시장이 인간 의사 시장의 1000배 이상 커지고요. 우리가 기존에 자동차 시장의 6천조인데 그거의 2배 이상의 시장으로 인간 생명의 예방과 돌봄 헬스케어 시장이 커집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홈 다이나믹스가 커지는 거죠. 자, 홈 다이나믹스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집은 먹고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안락하게 자는 곳의 시장이었어요. 여기에는 LG전자나 삼성전자의 냉장고, TV, 청소로봇 이런 세탁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팬데믹 기간 동안 지배 기능이 바뀌게 된 거예요. 질병을 예방하고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피트니스하고 집에서 교육받고 집에서 앞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집에서 소통하는 곳이죠. 바로 오른쪽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집안의 시장이 패밀리의 홈 다이나믹스 이코노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럼 오른쪽 시장은 앞으로 누가 주도해 나갈까요? 이게 앞으로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로봇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 다양한 제품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장은 지금 무주공산이죠. 이 블루오션 시장을 누가 잡을 거냐?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 여러분이 그런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시장을 넘어서서
이 호텔에 돌아다니는 무인 로봇, 그 다음에 실내에 여러 가지 모빌리티,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서 최종 엔드 유저까지 전달되는 다양한 모빌리티 시장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특히 이거는 그린 뉴딜, 다시 말하면 환경의 문제와 결부돼서 전기 기반의 AI 모빌리티, 로봇과 연결된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 빠른 시장의 변화를 보고 내가 어떻게 이것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을까를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시장을 봐서는 여러분은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나의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무엇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들여다보는 방식은 이제 여러분의 제품과 기술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시장이 왔을 때 필름 시장은 다 망가졌습니다. 필름 업체인 코닥이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아그파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시장은 뭡니까? 후지죠. 후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필름을 버렸습니다. 필름을 버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필름이라는 구성을 보니까 필름을 만들려면 필름이 언제서나 펴져 있어야 되죠. 습도가 높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평하게 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필름에 콜라겐이라는 물질을 발라야 돼요. 두 번째는 필름은 햇빛에 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노 기술이 부착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합치니까 필름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렸죠. 바로 화장품 시장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을 아스타리프트라는 화장품을 만들어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상자 밖에 나와서 새로운 시장을 나의 제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역량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시장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고객과 함께 여러분이 미래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현재와 같은 제품 시장을 제가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뚜벅뚜벅 걸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생각으로 시장을 다르다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기보다 빨리 만들어서 시장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시장의 지배자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빠른 테스트를 베타 버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요. 핵심 고객에게 전달해보고 계속 바꿔가면서 이 시장의 성장과 함께 블루오션 시장을 점령해가는, 다시 말하면 80-20 법칙으로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80-20는 뭘까요? 20%의 노력으로 80%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점점 좋은 제품으로, 히트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방식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유행하는 스크럼 방식, 다시 말하면 스크럼을 풀었다 쪼였다는 새로운 개발 방식을 받아들여서 애자일하게 시장을 선도해가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섯 번째죠. 이제 뭐냐면 새로운 디지털 채널들이 나오고 있고 팬데믹이 오면서 고객과 연결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탈로그를 바꿔야 돼요. 자, 카탈로그를 요즘 전자 카탈로그로 만드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전자 카탈로그가 단순하게 기존 카탈로그를 전자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자 카탈로그는 이런 거죠. 고객이 우리 제품을 딱 봤더니 딱 눌렀더니 제품이 돌아가는 동영상이 된 전자 카탈로그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고객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진을 만드는 회사면 선박의 고객과 자동차의 고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고객에 따라서 우리의 제품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공 사례를 넣고 실제 돌아가는 모습을 넣고 거기에 맞네 하고 딱 누르면 우리 담당자와 즉각적으로 전화가 연결되는 카탈로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원격에서 고객들이 우리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바일 퍼스트로 가야 돼요. 모바일 퍼스트. 그래서 지금 보면 사이트 중심으로 먼저 만들고 모바일을 만들어요. 거의 대부분 제조업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구매자는 전부 모바일 기반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로 가야 되려면 모바일을 만들고 사이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겠습니까? 새로운 채널들.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웨비나를 열고 틱톡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들과 연결을 하는 이런 방식들로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외주 맡겨서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요즘 새롭게 디자인 툴들도 AI 기반으로 어도브라든지 구글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만드는 이러한 능력을 이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능력으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 제품이 고객을 연결해 줘야 돼요. 원격에서 고객들이 이거 고장났네. 못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붙어있는 바코드를 고객이 딱 찍으면 거기에 이 제품은 어떻게 운전하는 거다라는 동영상이 나와야 되고 이 제품은 어떻게 고치는 거다는 DIY 동영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고객과의 연결 방식, 고객과의 AS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변모가 우리가 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뭘까요? 바로 아마존이 만든 B2B 판매 플랫폼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은 B2C만 아시죠?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러한 아마존 비즈니스에 100만 이상의 고객들이, 기업 고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들을 여러분이 이용해서 새로운 판매 방식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인더스트리 4.0은요,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피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표범의 속도로 민첩하게 발빠른 변신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딜로이트가 금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5%의 경영자가 탄력적인 조직 전환이 팬데믹 이후에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2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팬데믹 이전에 인더스트리 4.0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는 새로운 인더스트리 4.0을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상련지계의 새로운 방정식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풀어나가셔야 돼요. 새로운 상상력으로 여러분의 생태계를 리이미지네이션 해야 됩니다. 제가 5가지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뜬다 그랬잖아요. 그런 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품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업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연결. 제품과 서비스가 제품이 여러분의 고객과 연결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인공지능의 신기술로 리엔지니어링 해야 돼요. 여러분의 원격 협업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되고 RPA라든지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중단 없는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방식을 혁신해야 됩니다. 마지막 디지털로 고객과의 연결을 해야 되고 제품과 고객의 연결 방식을 새롭게 변모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팬데믹 이후에 인더스트리 4.0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요. 이런 새로운 인더스트리 4.0의 쥐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기회와 함께 변신에 성공하시기를 강력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